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우리 제1회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모의고사가 진행되었고 지난주까지 1회분 해석, 즉 20번까지는 해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21번부터 해석하면서 1회 모의고사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의고사는 1번의 답이 뭐 2번이다. 2번의 답이 몇 번이다.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게 왜 답이 1번이 되었을까? 그죠? 또 왜 2번이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모의고사를 우리가 모여서 해보면 야, 넌 점수가 몇 점이니? 자꾸 이렇게 점수에 서로 연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는 않겠다라는 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자, 21번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돌았죠.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할 일이 없죠.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알아도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누구?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틀린 지문인데 이 지문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문에서 비슷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21번 틀린 것 1번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은 다 맞습니다. 혹시 2, 3, 4, 5를 틀렸다고 찍으신 분은 개과천선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돌았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때는 매매는 0.5%로 임대는 하나가 작으니까 0.4%를 받는데 매매는 왜 0.5입니까를 기억하는가 하면 오피스텔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0.9 범위 내에서 하니까 틀렸다. 그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매매와 임대에 대한 숫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다 정리가 됐겠죠. 특히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그래서 물건이 있는 곳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5번 지문은 않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보수 공식을 공부하셨습니다. 23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권리금으로서 틀리는 것은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체크하죠.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전통시장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정리해 주시고 자, 상대적으로 1, 2, 3, 4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이거 24번 갈까요? 자, 24번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입니다. 청문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역시 청문은 행정절차법이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아니죠. 중개사법은 아니지만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한다. 그래서 한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 틀리는 것 답은 5번인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는 모두 누구하고 놉니까?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자격증은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하고 놀지 않습니다. 시도지사 소관이다. 틀린 것 5번. 자, 나머지 시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언제? 자격을 취소할 때죠. 그 다음에 2번 등록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취소할 때 청문합니다. 당연히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도 국토장관이 청문하고 취소하겠죠. 그래서 4번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취소할 때만 청문한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뭐 거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기초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격증은 누구하고만 논다? 시도지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부터 볼까요?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배인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배인은 부킹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래서 옳은 것 4번. 수정해 볼까요? 중개사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벌써 지도 육성 이렇게 들어가면 목적에 대해서 틀렸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고 국민경제에 임한다. 1조 목적을 이리저리 다 틀렸습니다. 2번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 변경하죠?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숫자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장 변경. 자, 개공사가 사용할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한다가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합니다. 5번 개공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해야 된다. 자격 취소에는 벌금은 전혀 관계없어요. 등록이 취소되는 결격 사유에 2벌33 등록이 취소가 될 것입니다. 자, 25번 지문 4번의 답도 중요하지만 이 지문들이 하나하나가 다 구슬 같은 지문들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26번 들어왔습니다. 자,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14조에 있는 중개법인의 업무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것 경매 업무,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대한 상담, 상가와 주택을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틀리게 하죠. 개공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영기법과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틀렸고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 사업처의 소개까지 하면 되죠. 우리 법에서는 알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또는 알선을 해야 되지 이런 알선업을 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답은 몇 번? 4번 갑니다. 27번 문제 돌았습니다. 자, 27번 토지를 중개합니다. 이때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이죠.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의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를 하면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곱하기 3.3058을 하든지 여기 나누기가 아니죠. 그래서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보면 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말이죠. 100제곱미터는 몇 평 곱하기 0.3025를 하면 30.25평. 그래서 곱하기지 나누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틀린 것 1번. 나머지 다 됐죠. 특히 5번 같은 거 예상 농지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업, 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농지 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가 있듯이 농지 임대차도 공부해 보신 거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1번인데 1번 주의를 한 번은 하셔야 되겠죠. 자, 28번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2개월이죠.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는데 이게 10일 전, 7일 전 이런 거 들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2하고만 논다. 2년에 2개월.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이런 말까지 하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를 지나가고 2개가 지나가면 연속한다 그러잖아. 그죠? 연수교육은 2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할 것.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됐습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에서 11명인데 이런 숫자 건드리는 걸 주의하기 위해서
중개법쌤 전화번호가 중개법쌤 생일이 7월 11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에서 생일로 기억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됐죠. 28번의 답은 2번. 29번 갑니다. 자,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분묘기지권 오래간만에 만났고 여러분 분묘기지권에 관련되는 내용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죠. 자, 틀리는 것 4번인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을 하여 단분의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X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한번 만들어진 데서 또다시 합장을 하거나 추가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허용된다 때문에 X. 다 됐죠? 나머지 정리가 다 됐고 특히 1번 같은 건 잘 봐야 됩니다. 1번은 자,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가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평평하게 묻은 것, 평장, 그리고 몰래 묻은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는 1번, 2번 지문이 거의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거의 매회 출제하다시피 했습니다. 질문이 잘 돌았죠? 틀린 것 4번 갑니다. 30번 돌았습니다. 자,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기준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법인의 등록 기준도 해마다 출제합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정확하게 돌았죠?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포함한 또 때문에 틀렸죠?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얼.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모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지. 여기 3분의 1이 있다고 이걸 딱 갖다 붙이잖아. 그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모두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여러분 중개사무소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합니까? 임차권이 있어도 되고 사용대차가 있어도 되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몇 번? 답은 2개. 그렇게 가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이 30번의 법인의 등록 기준도 시험에서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31번 돌았네요. 자,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이죠. 자, 1번은 개공사 아닌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위반을 하더라도 표시 광고를 위반하거나 관련되는 위반을 할 때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이지만 저런 식으로 개공사 아닌 자 들어오면 무조건 1년에 1,000. 그래서 틀린 것 1번입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죠. 잘 정리해 주시고 5번 지문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무엇으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32번 갑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로서 형벌의 제재가 다른 것은 하나하나 기억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짓된 언행 1년에 1,000, 초과 금품 1년에 1,000,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1년에 1,000, 시세에 들어오면 3년에 3,000,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 1년에 1,000. 자, 그러면 다른 것은 답이 몇 번? 4번인데 여러분 우리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듯이 이 금지행위는 지금도 나왔지만 제목하고 형벌을 맞추셔야 됩니다. 협조행위하면 1년에 1,0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암기표 우리 1강 기출특강 1강에도 들어가 있고 암기표 출력하셔서 꼭 금지행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양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때 암기하신 분은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는 거였죠. 만약에 이 지문이 틀린 우리 수험생이 있다면 암기 안 돼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33번 볼까요? 개공사의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죠. 개공사는
중개 의뢰인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이를 선관주의 의무 그럽니다. 제가 넘어가 버렸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다 넘어왔습니다. 33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만져서 그렇습니다. 자, 업무 처리에 대해서 옳은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5번이 정답이라면 수정할까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만 X 개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3번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 5년 보존합니다.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X 표준서식은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 33번 문제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하나 꼭 소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34번 갑니다. 자, 34번 봉사법령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입니까?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도 당연히 국토장관에게 승인이니까 또 여러분들은 협회 하면 자동으로 국토장관 이렇게 연결합니다. 옳은 것 4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개공사로부터 등록된 자 등록한 날로부터 협회 회원이 된다. X예요. 여러분 개공사가 등록이 되면 가입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 협회는 강제적 입주의가 아니죠. X. 2. 공인중개사협회는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것도 까칠하다 그죠? 공제사업 할 수 있다지 협회 보고 무조건 공제사업 하라. 그럴 수는 없죠. 3번 국토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런 표현 있다 없다? 없어요. 석 달에 한 번씩 감독 나가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5번 개공사가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할 때는 폐업 기간에 관계없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X. 여러분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 기간에 관계없이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이 얼마다? 1년이다. 이렇게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35번도 역시 기초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중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틀리는 것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물, 가, 수, 준을 기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작성을 하게 되거든 물가, 수, 준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이게 4개니까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잖아. 공법상, 취득에 따른 조세 이렇게 문제를 건다 그랬죠. 그래서 물가, 수, 준 해서 35번에 틀린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물가, 수, 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36번 들어왔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이죠. 자, 우리 판례는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한 위임과 유사하다 이렇게 봅니다. 옳은 것 3번. 이건 판례니까 그대로 익혀주시고 수정할까요?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처리하는 민사중개임으로 좋았는데 요물계약이다. X. 여러분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이죠. 우리는 청약과 성낙이 일어나는 낙성계약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때문에 또 X다. 그죠? 표준계약서는 없다. 거래계약서는 자유의 원칙이 따르기에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4번 개공사는 일반 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때문에도 틀렸다. 그죠?
작성할 수 있다. 5번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 시 개공사와 은행 간의 협의로 보수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아무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중개보수는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중개보수는 표대로 받아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 3번. 37번 왔습니다. 자, 37번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묶으시오. 금지 행위 한 문제 더 걸었습니다. 형벌과 제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죠. 자,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금지죠. 일방 대리 금지 아닙니다. 쌍방 대리가 금지고 직접 거래 금지 행위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것, 어머니 물건을 중개해주는 것 대리할 수 있는 행위니까 금지로 할 수가 없고, 자 단체 이거 금지가 아니죠. 어머니 소유. 그다음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하면 3년에 3천의 금지 행위죠. 제목하고 형벌만 되어 있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합니다. 기억,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3번. 금지행위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목과 형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8번 돌았습니다. 자, 38번 여러분 보다시피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토지거래허가제의 기준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미 60 이렇게 암기합니다. 주미 60, 상공 150 그리고 녹지 200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역 주미 60 됐고, 상업지역 상공 150 됐고, 공업지역 150 상공 들어갔죠. 녹지 200 됐고, 자 도시지역 위에 농지는 얼마? 500이네. 그래서 틀린 것 5번. 38번 같은 문제는 암기하면 점수, 암기 안 하면 꽝.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 면적 반드시 암기요합니다. 39번까지 돌았습니다. 자, 39번 역시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보이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의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X죠. 여러분 한번 봐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1월 1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이날 저당권도 들어왔답니다. 이게 어느 게 빠르냐 하니까 확정일자를 찍은 우선변제권은 대항력부터 있어야 됩니다. 1월 1일 전입신고니까 대항력은 1월 2일. 확정일자 언제 찍었죠? 1월 1일 찍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1월 2일입니다. 저당은 언제 들어왔고요? 1월 1일이니까 누가 빠르다?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X.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40번 문제입니다. 자, 경매 문제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가장 기초입니다. 자,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반드시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내면 꼭 2번으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내죠. 자, 경매에 관한 문제까지 정리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되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경매는 대금이 납부되면 경매는 다 한 것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여러분 1회 모의고사 제가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응시도 좀 해보시고 절대로 해답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틀리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그것들만 뽑아서 시험 칠 때까지 공부하셔도 기준의 소정의 성과는 가져갈 겁니다. 자, 여러분 1회 모의고사 해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